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버풀튜브 시온입니다. 오늘은 리그 2라운드에 앞서 짧은 리뷰 그리고 사우스햄튼전 프리뷰를 할 겁니다. 예! 와! 우!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여러분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리버풀 리그 1라운드 잘 마쳤습니다. 노리치 선수들이 아주 날카롭게 경기에 임해줘서 4대1로 리버풀이 대승했지만 경기가 아주 재밌었어요. 아놀드의 크로스랑 어시스트가 이건 매번 볼 때마다 그리고 아놀드랑 오리기는 서로 뭐가 있나? 계속 둘이 멋진 활약을 보여주니까 이제 저는 오리기가 선발로 나와도 어차피 아놀드가 있으니까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노리치의 티모 푸키 경기하는 거 보니까 깡이 아주 좋던데요. 자기가 축구 잘하는 걸 알고 또 뭘 특별하게 잘하는지 뭘 잘 아는 선수 같아요. 이번 시즌 보내고 더 좋은 팀으로 이적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슈퍼컵도 잘 마쳤습니다. 첼시가 리그 1라운드에서 맨유한테 4대0으로 져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게 컵 대회지만 클롭 감독님이 리그에 더 중점을 두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 첼시 쪽 선발 라인업을 보니까 주전 선수들을 총동원했던데 리버풀 선발 라인업은 제가 봐도 가벼운 마음으로 왔구나 하는 게 보였고 저 역시도 사실 맘 편히 경기를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주부심이 맘 편하게 첼시가 준비를 정말 많이 해왔고 승부차기까지 가면서 내심 리버풀 키퍼가 알리송이 아니라 아드리안이어서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아드리안이 선방을 잘해줘서 알리송의 부재를 잘 메꾸고 있지 않나. 어쨌든 우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리그 1라운드와 슈퍼컵은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프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양 팀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사우스햄튼 홈이니까 거기 먼저 보겠습니다. 사우스햄튼? 왠지 불안하다. 최근 몇 년간 팀이 괜찮기는 했는데 강등권도 왔다 갔다 하고 사실 주 선수를 리버풀에 너무 많이 팔았어요. 근데 또 리버풀의 데닝스가 임대로 있다가 이번 여름에 사우스햄튼으로 완전 이적을 했죠. 아마 이건 리버풀 입장에서 사우스햄튼에게 고마움을 표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사우스햄튼으로 돌아와서 이 사우스햄튼은 슛이나 패스 이런 게 지표를 보면 나쁘지는 않았는데 선수들을 판 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유로파리그도 두드릴 팀이었는데 더 이상 예전 사우스햄튼 같지 않은 느낌? 반다이크를 판 이후로 확실히 좋지 않은 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번 해에는 좀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국내에 사우스햄튼 팬이 좀 되는 편인데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 사우스햄튼은 숙제가 많은 팀이고 이제는 팀을 조금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팀입니다. 리버풀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버풀도 사우스햄튼으로 덕을 많이 봤어요. 리버풀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리버풀의 숙제는 랄라나, 체인벌린, 샤키리 같은 이런 교체 자원들의 폼을 과연 얼마만큼 어느 정도 끌어낼 수 있는가인데요. 이번 슈퍼컵에서 챔보가 선발로 출전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경기를 보면서 왜 피르미누나 오리기가 안 보이지?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자리에 챔보가 나왔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챔보는 활약이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풀경기를 다 챙겨봤는데 마치 하이라이트 경기를 보는 것 마냥 카메라가 챔보를 잡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교체 자원들을 리버풀은 조금 더 어떻게 쓸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포백도 이 주전 포백 교체 자원 갭이 너무 큽니다. 고메즈나 마팁도 보면 이 내가 선발 출전을 해야지 이런 선의의 경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누가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고메즈가 돌아오면서 혼란스러운 게 보여. 고메즈는 아직 폼을 못 찾아서 얘는 이게 윙백이야, 풀백이야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중요하지 않은 포지션은 없습니다. 근데 윙백이어도 좋고 풀백이어도 좋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 혼란스러움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움도 조금 정리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만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제일 큰 문제는 피르미누의 빈자리지 않을까 싶어요. 피르미누가 없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플레이가 단조로워진다. 이 창의성이 없다는 건데 뻔한 공격에 당할 팀은 없을 테니까요. 결국 이 생산성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잖아요.
이번 슈퍼컵에서도 전반전에 득점이 없다가 후반전에 피르미누가 교체되고 나서 이 피르미누의 어시로 마네가 2골 넣는 거를 보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사실 케이타가 폼이 올라서 이 앞에서 휘저어준다면 공간이 열릴 테고 또 그러면서 공격의 전진이 가능해질 텐데요. 지난 시즌 사우스햄튼전 리버풀이 원정이었을 때 파비뉴, 케이타가 이렇게 같이 나왔었는데 케이타가 약간 부진하고 파비뉴도 발이 빠르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우스햄튼전한테 전반전에 선제골을 먹었어요. 그래서 리버풀이 약간 흔들리다가 다행히도 케이타가 데뷔골을 여기서 터뜨렸고 그걸로 시작으로 살라의 부활포 그리고 핸더슨의 마무리골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케이타가 볼 때마다 항상 좀 불안불안하긴 한데 지난 시즌 마지막 때만큼만 전진해준다면 피르미도 없이도 이 공격이 조금 더 다양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리버풀은 사우스햄튼전에서 밀린 걸 경험으로 삼아서 경기 처음부터 안전하게 하려면 플랜 A로 가야겠지만 이제 리그가 막 시작됐고 주전들이 서로 이렇게 로테로 돌아가야 선수들이 조금이나마 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우스햄튼전에서는 플랜 B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멀리 보는 거죠. 플랜 B로 쓴다고 해도 그 라인업이 크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여름에 직전감 영입이 없었던 만큼 이 교체 자원을 어떻게 잘 쓰고 전술을 잘 쓰냐 이거는 이제 클롭 감독님의 숙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양 팀의 핵심 선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리버풀의 핵심 선수는 피르미누입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피르미누의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기도 하고 슈퍼컵에서 선발이 아닌 후반에 교체되어 들어왔다는 건 리그에서 피르미누를 선발에 넣기 위해서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피르미누는 동기부여가 잘 돼 있는 상태일 겁니다. 위닝 멘탈이라고 하죠. 패배할 것 같지 않아. 반드시 이긴다. 이런 자신감이 차 있어요. 자기가 있으면 경기가 잘 풀리고 또 계속 이기기도 했고 국가대항전도 이기고 또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고 이게 슈퍼컵에서도 마네가 골 넣고 나서 피르미누가 했던 세레머니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 세레머니 하는 걸 보면서 팀에서도 존중받고 있는 게 보여요. 피르미누가 이제는 골을 넣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우스햄튼의 핵심 선수는 채 아담스입니다. 사우스햄튼은 지난 1라운드의 완패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2라운드에서 총 전력을 쓸 것 같아요. 이번에 신입생으로 들어온 채 아담스는 22살의 공격수예요. 작년 챔피언십 올해의 상 후보에 올랐었고 EFL 올해의 팀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사우스햄튼은 이 어린 선수들을 발전시키기에 좋은 팀이고 긍정적인 평판이었기에 이 소튼의 비밀 병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예상 스코어는 이제 리그 2라운드인 걸 고려해서 리버풀은 선수들을 로테이션 돌릴 것 같고 그래서 격차가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2대1 리버풀 승리를 예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예측하시나요? PL 2라운드 프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저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